먼저 방금 전에 있었던 광복절 특사 발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인 오전 11시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 14명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중소 영세 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을 포함해 모두 220만 명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특별 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이번 특별 사면이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면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철저한 자기 반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아베 총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토야마 일본 전 총리가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을 하다가 고문당하고 희생당한 영령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일본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일본이 보여줘야 할 진정한 모습입니다. 아베 총리는 하토야마 전 총리의 이 같은 모습을 가슴 깊이 본받기를 바랍니다. 최근 일본 NHK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후 70년 담화에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담아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2%, 담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사람은 15%였습니다. 전후 70년이 흘렀지만 일본 국민들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매일경제와 중국의 환구시보가 공동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과 중국 양국 국민의 과반수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 후에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상처 입은 한국과 중국의 국민들은 아직도 일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상처 입은 한국과 중국의 국민들은 아직도 일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베 총리는 더 이상 역사를 부정하지 말고 진정성을 담아 사죄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이 있어야 진짜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후 70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아베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으로 과거 총리들의 용서와 사죄의 역사를 거스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의 임금 피크제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전 계열사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연간 1000명 규모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청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통큰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임금 피크제는 꼭 시행해야 합니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결정이 정체되었던 노동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 장착되는 젊은 엔진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피크제를 다시 읽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에 비해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전성이 높고 청년층 신규 채용도 많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 체계로 볼 때 고령 근로자의 증가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임금 피크제는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누리당은 임금 피크제를 비롯한 노동 개혁을 통해 더 많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번듯한 직장을 다닐 수 있고 60세까지 더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환율 경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이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기습적으로 절하했습니다. 8월 11일, 12일, 그리고 오늘까지 사흘 연속으로 달러당 위안화 기준 환율을 내려서 위안화 가치가 4.66%나 떨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부터 대규모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습니다. 일본 역시 3년째 막대한 일본 역시 3년째 막대한 통합 팽창 정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점차 강도와 빈도를 더해가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주변국의 환율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개방 경제 국가입니다. 글로벌 환율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글로벌 환율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밀한 분석과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노련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등 우리 수출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가진 역량을 10분 발휘해서 우리의 경제가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원은 다음 주 19일에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와 관련하여 긴급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있을 체포동의안 관련 표결은 법이 정한 절차와 시한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국회는 방탄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제19 감사기라는 후진적 관행을 깨는데 한 걸음 나아가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